다주택 논란에 이어서 법원 경매를 이용해서 상가와 도로 부지까지 사들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소식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찬진 원장 부부요. 급처분한 아파트 등 아파트 두 채 외에도 상가 두 채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이 법원 경매를 이용을 했고, 특히 처음 들어봅니다. 도로 부지, 이 지목 대지도 이제 등록이 돼 있대요. 이제 대지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재개발 시에 일반 도로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한 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30억 원이 넘는 차익도 가능하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는 글쎄, 먼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뭐 저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있을 수야 있죠. 예, 당연히 근데 많죠. 그게 이제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뭐 그걸 통해서 아마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게 지금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대지로 평가돼서 한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그 주변 토지와 이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원래 같은 토지였다고 하면 주변 개발을 하면서 이걸 도로 부지로 제공했을 가능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보상 과정에서는 저 가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네. 투자 가치를 판단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저게 24억 원 상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9,400만 원에 사서 그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도로 부지를 사는 정도의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인 건 분명합니다. 적극적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변호사 하시면서 나와서 저런 투자 할 수 있죠. 돈 벌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또 강남의 집사도 두 채 가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이 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할 분들이 내로남불 형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금감원장 이전에 아마 저 이찬진 금감원장이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 변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좀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인지하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 했던 투자가 지금 금감원장의 직무 재임하면서 혹시라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그 행위 자체, 그 거래가 투기수성 불법 거래라면 비판하고 문제일 수 있고, 지금 금감원장의 자리에 적절한 역을 비판할 수 있지만, 도의적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투자에 책임을 물어서 현재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주장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기회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장이 이 공익변호사 시절에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을 맡아서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400억 규모의 성공 보수를 챙긴 데 이어서 법조인 출신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도 활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원 경매의 달인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어를 해 주셨습니다만, 변호사님은 생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뭐 상당히 그 천문학적인 성공 보수를 받아가 좋은 데 쓰면 되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찬진 그 금감원장이 투기 수요에 대한 그 정의 자체를 본인이 저렇게 도로 부지를 사는 거는 사실 투기거든요. 그건 제가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투기 수요에 대해서 국민의 투기 수요를 비판하면서 또는 그렇게 개념하면서 본인이 해왔던 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 본인의 정책 위반, 금감원장은 사실은 금융정책을 위반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책 위반할 때 저걸 어떻게 볼 건지, 여기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처음 본 게 아니고, 조현 장관의 경우에도 한남 뉴타운 할 때 도로 부지 샀잖아요. 그래서 10억 남기고 팔았죠. 저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할 때인데 당시 이거 미리 정보 듣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 도로 부지라는 게 대지로 돼 있으면요, 저게 소위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이 나오면 저게 뭐 20억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안 팔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취득 경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정책 위반할 때 본인이 보는 부동산 시장의 예상되는 방향, 그다음에 국민한테 요구할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국민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장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하던 이 2017년에 국회에서 헌법에 다주택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대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생각이 달랐던 건가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채무 노예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도덕 불감,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지도 않고 많이들 하는데 청년 세대인데 그만 작작하고 청산하자라는 부분에 관한 분노의 그 조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정작 그 내로 아파트 2채, 또 상가 2채, 도로 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던 건데 내로남불 비판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르고 앞얼굴과 뒤얼굴이 다른 역대급 저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버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사시었으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고. 근데 수십 년 동안의 민변 참여연대 하면서 정의의 대명사인 것처럼 하고 예. 구로공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농민들의 농지를 수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뭐 가난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 거예요. 결국 이제 국가가 내줘야 그거를 300억 원, 400억 원을 본인이 챙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 다주택자는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생활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금감원장이 지명이 됐으면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금융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 밖에는 아무런 이유를 국민들은 설명하지 못하는데 금감원장까지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신 것이 다 드러나니까 부동산 금융구가 관련된 그런 정책을 하시는 분인데 국민들은 집도 못 사게 현금 9억 원이 없으면 서민주택도 못 사게 돼 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하신 것을 이게 공정한 사회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요약해 보면 자기 자신은 저렇게 화려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저렇게 하면서 글쎄 서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집에 사다리 같은 걸 찾는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반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채무 노예화 때 이제 지금은 주택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또 허탈감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생활 자체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투기의 달인은 아니고 투자의 달인 정도는 된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런 뭐 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우선주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상한가 따라가는 분들이 다 다른 것이거든요. 예. 투기라고 하는 불법성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뭐 도로가 대지로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보의 취득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그 변호사라는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정보가 폐쇄된 상황에서 저렇게 투자 혹은 했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2009년도에 1억 정도 하면 주식에 넣어서도 지금 몇 억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법성은 아니지만 보시는 입장 특히 지금 이찬진 원장이잖아요. 금융감독은 그러니까요. 예, 주식도 증권도 그렇고 은행 같은 것도 감독하는 기관의 원장이 과거에 저런 행태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했을 때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보면 좀 범죄화는 아니지만 좀 규제해야 된다는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설명할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과거의 한 부분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계 대출이라든지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할 필요도 있고 또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죠. 금감원장이지만 하지만 과거에 이제 행적들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본인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정책적으로 저렇게 자기는 딴 생각을 하고 딴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어떤 정책들 내놨을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공직을 맡았을 때는 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뭐 보는 게 맞지. 네. 뭐 본인이 이제 해왔던 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공직 수행에서의 이해 충돌이나
뭐 이런 문제는 좀 달리 접근해야 되고 저는 그리고 이 위선과 내로남불 비판을 국민의힘이 계속 하시는데요. 네.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 주로 민주당 정부에서 규제책을 쓰다 보니까 그것과 모순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집중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대출 규제 완화책을 썼습니다. 그때 뭡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킨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주택자 그리고 네. 강남 3구의 주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해서 집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정책 쓰는 거는 그럼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비판할 수 있고 당시 이제 정책을 맡고 있는 당국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는 아무 일 없고 니네가 규제하니까 니네만 깨끗해야 돼 이런 식의 비판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논점은 뭐냐면 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는 뭐 일단 중간치로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네네네. 주택을 사고 싶고 전세가를 싸게 해서 주거 안정을 취하고 싶은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그 욕구를 이걸 투기라고 단정을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예.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살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사면 안 돼. 예. 그 돈 빌리지도 못하게 하고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 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규제 완화시켰다, 규제 완화시켜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국민과 시민한테 집 사지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저는 만약에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9천만 원 어디서 빌려가지고 저희도 저 도로 사고 싶습니다. 아하. 근데 못 빌리게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값 안정이 이게 무슨 지상 과제는 아니잖아요. 주거 안정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 정책 목표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